안녕하세요. 알고 싶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머니라떼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행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혹시 은행은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은행은 맑은 날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오면 걷어간다. 마크 트웨인이 했던 말인데요. 은행은 가장 힘들 때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라는 그런 사실을 비꼰 말이죠. 고금리로 모두가 고통받는 지금 은행이 온 국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요. 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역대급 성과를 내고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폭발적인 유동성 증가 부작용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자 미국은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죠. 우리나라 또한 이에 발맞춰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1%도 되지 않던 시중금리가 현재 3%를 넘겼어요. 이렇게 금리가 오르자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더없이 커지고만 있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은행은 고금리 시대에 국민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은요, 지난해 이자 이익으로만 44조 9천억 원을 벌은 반면 비이자 이익은 9조 5천억 원으로 이자 이익이 전체 이익의 82.5%를 차지합니다. 이 땅짓고 헤엄치기라고 불리는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낸 것인데요. 이에 은행들은 기본급의 300에서 4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물론 기업이 성실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많이 난 거라면 그만큼 이익 창출을 위해 고생한 임직원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은행의 실적을 두고 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멈추질 않는 것일까요? 은행이 어떻게 역대급 실적을 달성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만 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은행의 가장 기초적이자 주요한 수익원은 예대마진입니다. 은행 수익의 70에서 80%는 이 예대마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예대마진은요, 예금할 때 예자에 대출할 때 대자, 그리고 마진은 차액으로 남긴 이윤을 뜻합니다. 알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은행의 예금금리가 3%이고 대출금리는 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A라는 사람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했어요. 그럼 은행은 이 사람에게 3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해요. 그 대신에 은행은 이 100만 원을 은행 금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해 B라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는 몇 %죠? 네, 바로 5%예요. 즉, B에게 5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은행은 5에서 3을 뺀 2만 원의 예대마진을 이익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대마진에 관한 정보를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전엔 은행들의 경영공시에 따라 분기별로만 확인이 가능했죠. 이마저도 개별 은행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6개월 전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은행들의 예대금리 차이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예금이자는 적게 주면서 반대로 대출이자는 많이 받아가는지 그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대금리 차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되자 은행권은 바짝 긴장을 했겠죠. 그래서 은행은 앞다퉈서 예금금리를 인상합니다. 이렇게 예대금리 공시로 인해서 은행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어 소비자 부담이 완화되고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죠. 적어도 처음엔 그랬어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장금리의 변동은 대출금리에는 빠르게 반영되고 예금금리에는 늦게 반영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공시를 통해 예대 금리차를 축소한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목표도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동안에는 별 효과가 없어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대출금리는 바로 올려도 예금금리는 바로 안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 있었죠. 예대금리 공시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정부에서 예금금리 인상을 억제하라고 은행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지난 2022년 11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시장 교란 요인이다, 이런 말에 한때 연 5%를 돌파했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현재는 연 3%대까지 내려왔는데요. 결국 대출금리는 계속 높아져 가는데 예금금리는 내려가면서 예대금리차가 더 커지게 된 거죠. 아니, 예대금리차 공시하면 뭐합니까? 대놓고 예금금리를 낮춰서 은행 배만 더 불려주고 있는 판국인데, 그리고 애초에 예금금리가 아니라 대출금리를 통제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역대급 실적이라면서 성과급 잔치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뿐만이 아니죠.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작하자 은행들이 어떤 꼼수를 써서 눈 가리고 아웅을 했는지를 보면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광주은행은요, 창립 54주년을 맞아서 최고 연 13.2% 금리를 제공하는 행운 적금을 출시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을 보면요, 매주 월요일에 6개 임의 숫자 조합으로 이뤄진 행운 번호를 배정을 받고요, 배정된 행운 번호를 대상으로 금요일에 추첨을 해서 당첨돼야 한다. 웰컴 저축은행도요, 최고 연 10% 금리를 내건 웰뱅 워킹 적금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이 상품은요, 500만 보를 달성을 하면은 8%의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 1년간 500만 보를 달성하려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3,700보를 걸어야 하죠. 그리고 그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월 최대 납입금이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납입 한도는 적고 조건은 까다로운 데다 반짝 이벤트처럼 진행되는 고금리 상품 특판이 나오는 이유는요, 이 예금금리 평균을 일시적으로 높여가지고 예대금리 차를 축소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꼼수를 써서 예대 마진을 많이 남기는 은행이라는 오명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요, 잔액 예대금리 차는 0.245포인트 오른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기마다 이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얼마나 더 크게 오르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지난 2022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은행들의 예금 중 55%가량은 시장금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저원가성 예금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이 시장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금리 대출은 총 대출의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이 급격한 금리 인상 시국에 은행들은 내주어야 하는 예금 이자는 최대한 적게, 그리고 받아야 할 이자인 대출 이자는 최대한 크게 가져간다는 얘기죠. 온 국민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를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을 해서 그렇게 얻은 막대한 이익으로 지금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사실이 국민들의 노여움을 사고 있는 것이죠. 내 앞에 찾아오신 고객에게는 그 순간이 그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비 올 때 우산을 펴주는 은행으로 거듭납시다. 한 시중 은행장의 신년사입니다. 비 오는 날이 오면 은행이 앞장서서 비를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활짝 펴주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